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간 공식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곧 개막할 제 최고 권위 종목이죠. NBA와 그리고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축구 성적이 또 상당히 또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축구 구간 오늘 승부 금액업 도전한다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공식 방송 약 3년 진행하는 동안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딱 두 조합으로 가져가서 수익 내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드린 연승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3년 4년 하시는 동안 10연승 한 개도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8개가 있다라는 것, 또 심지어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 또 인증해달라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개인 통상 기록을 해가지고 제가 제 숲TV 게시판에다가 이거 다 실제 적중 게시글 드립니다. 요거 다 정리해놨고요. 요건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도 남겨놨으니까 그걸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날짜부터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이제 사실 숲TV는 생방송으로 늘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깔끔하게 또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하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바로 문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24시간 언제든 되니까요. 편안하게 카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시고, 추가적으로는 또 숲TV입니다. 숲TV 형들 오늘 이거 전부 다 폐지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단기 패키지로 1일 패키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500개 단기 패키지만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시즌 패키지 그리고 이제 연말 패키지 참여하실 분들은 꼭 오늘 중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4년간 이 바닥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4년 동안 최고의 최고 수준의 분석을 보여줬던 NBA 권위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후회 없을 겁니다. NBA 구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프리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해외 축구는 오늘 승부 금액업 구간입니다. 상당히 또 준비가 정말 잘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또 어제 해외 축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3폴로 깔끔하게 또 적중을 해줬고, 제가 최근에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요게 이제 제가 초강추 구간, 항상 제가 해외 축구 좋아 보이는 구간은 이 초강추라고 꼭 한번 가져가 보셔라 코멘트를 드리는데, 그 구간에서 최근에 성적을 내드린 구간입니다. 첫날은 우리가 전구간 올킬, 둘째 날도 로마가 좀 아쉬웠지만 역시나 전구간 올킬 날 뻔했던 구간에다가 역시나 또 고배당까지 또 가져왔죠. 오늘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만큼 전구간 올킬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믿고 따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브랜트포드와 맨체스터 시티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형님. 아까 그 1부 때 원하신 분들은 2부 때도 데이터표가 나갔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브랜트포드랑 맨체스터 시티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사의 통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맨시티 쪽을 봅니다. 최근에 맨시티가 공격력도 워낙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또 직전 경기 벌리전에서 무려 5대1 대승을 거두기도 했죠. 홈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리그에서 5대1로 직전 경기 대승을 거뒀을 때 우리가 그거 이제 맨시티 1 마해 형들한테 제가 또 주력으로 드렸던 구간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2마인이었나 아무튼. 그러니까 맨시티가 벌리 상대로 상성이 너무 좋았어요. 홈 경기에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다들 기억나시죠? 아무도 이거는 맨유는 못 간다, 1.3배당이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얘기할 때 썬덜랜드를 상대로 상성이 너무 좋다, 패배할 확률이 10% 상성상 역대 30번 맞붙어서 패배했던 게 3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축구는 상성이 스포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맨유를 드렸던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맨시티 같은 경우도 직전 벌리전에서 상성상 굉장히 앞섰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맨시티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드렸었던 거였는데, 자, 다만 오늘 브랜트포드와 맨시티 경기, 사실 맨시티가 브랜트포드 상대로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성과는 아닙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제 상성 자체는 비슷비슷하다. 결론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는 상대 상성을 봤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홈과 원정 경기 구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브랜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브랜드포드는 제가 안 가져가는 구간이 있어. 원정 경기 절대 안 가져갑니다. 브랜드포드가 공격력이 좋은 반면 원정에서 수비력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정은 가져가지 않는데, 자, 홈 경기에서는 최근에 7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브랜드포드의 홈 경기의 강점은 수비가 안 되는 팀이 수비가 된다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득점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이 홈 경기에서는 뭐 멀티 득점 이상까지도 기대값을 갖고 있는 팀이라는 거야. 반대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잘해요. 최근에 6경기 동안 패배가 역시나 없을 뿐더러 어떤 경기를 하던 홀란드가 살아났고 화력이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멀티 득점도 충분히 가능하기는 합니다. 원정 경기라고 다를 것도 없어요. 홈과 원정 다를 것 없이 멀티 득점 이상씩은 꾸준하게 넣어주고 있긴 한데, 자, 문제는 뭐냐면 맨체스터 시티의 원정 경기의 그 수비력이 굉장히 약화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경기는 오히려 맨시티를 갈 바에는 2.5점대가 오늘 언더오바 기준점이거든요. 오바 쪽으로 가져가는 게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경기는 2대1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경기 여러분들아, 모나코전 다들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좀 약간 엇가당했던 경기였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니코의 발이 높아서 이제 PK가 쥐어졌던 구간이 있었었는데,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경기를 한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정에서 수비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도 맨시티의 원정 경기는 함부로 가져갈 수 있는 정배는 결코 아니다라는 점에서 차라리 햄물을 썼으면 햄물을 썼지 일반 승보다는 오바가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시티 일반승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바, 두 번째는 맨시티 햄무, 그 다음은 맨시티 일반승까지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부르크와 마인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르크가 이제 이번 시즌 1부 리그에 이제 올라오긴 했잖아요. 다만 아직까지 승점이 굉장히 최저점을 달성해주고 있다. 직전 경기 이제 미넨 원정 경기에서도 이제 5골을 또 실점하게 됐고요. 어쨌든 함부르크의 이번 시즌 1부 리그 도전기는 그렇게 좀 순탄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공격력 때문이에요. 이렇게 분데스리가가 여러분들아, 우리가 다소 제가 햄무나 무승부를 드릴 때 분데스리가 쪽을 거의 안 써먹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어쨌든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거치면서도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리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격력 안 좋은 팀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유독 함부르크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아직 5경기 동안 단 2골, 공격력에 대한 부재를 너무나도 크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인츠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력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긴 한데, 원정 경기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상당히 또 이제 수비에 대한 최근에 누락자가 너무 많습니다. 주전 수비수들이 거의 다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면서 원정 경기에서 어쨌든 간에 하향 곡선을 좀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마인츠가 원정 경기에서 가져가는 컨셉은 간단해요. 라인 내리고 굳이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공격력에 대한 이제 문제 분명히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그냥 무승부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함부르크가 마인츠한테도 약했어요. 최근에 7경기 맞대결 동안에도 승리가 1승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뭐 승리한다면 마인츠가 햄무 1대0으로 어거지 승리를 거둔다라거나 또는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그러니까 고배당 써먹기 좋은 경기죠. 제가 아까 오늘 형들 강원 기억나죠? 강원도 제가 무한이면 햄무라 그랬고 이제 둘 다 써먹었잖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 마인츠 무, 그 다음에 마인츠 햄무, 그 다음에 언더까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넨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만요. 우리 망고 형님 한 분이 잠시만 오늘 1부 때 후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못 받으셨다고 해서 요 형님 한 번만 좀 형들 봐드리고 갈게요. 후원하셨는데 빨리 데이터 받아야 되니까 잠깐만. 우리 망고 형님 확인되셨고 데이터 지금 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때 그래 제가 후원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오늘 2부 때 승부 금액업 할 거라고 1부 때 또 후원하신 분들은 오늘 또 100개로 데이터 또 하루 데이터 또 참여하고 또 가능하셨죠. 자, 그 다음은 메넨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데스리가의 이제 마지막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메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초반에 너무 못합니다. 지금 5경기 동안 2무 3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수비가 아예 안 돼요. 이 정도까지 수비가 안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수비가 안 되고 있다. 최근에 홈경기 2경기에서 무려 실점만 10실점, 10골을 지금 현재 실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진짜 득점 잘하죠, 여러분들. 뭐 유로파 쪽이던 뭐 유럽 대항전 쪽이던 아니면은 리그 쪽이던 꾸준하게 지금 득점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제가 뭐라 그랬죠? 축구는 뭐의 스포츠다? 상성의 스포츠다.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메넨을 상대로 최근에 8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요. 심지어 메넨 원정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3연승인데 이 3연승을 하는 동안 꾸준하게 득점이 터졌고 멀티 득점한 게임도 분명히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메넨 상대로 워낙에 좋은 상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부르크가 진짜 어떤 게임을 하든 득점이 꼭 나와요. 그리고 프라이부르크가 제가 좋아하는 1선부터 3선까지가 모두 공격이 가능한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또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 원정 그리고 이 메넨 원정에서의 강세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제가 최근에 형들아 그 유로파 리그에서도 그 배당 잘못 쥐어준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뭐 미트윌란 경기들이나 또는 뭐 브라가 경기들 이런 경기를 형들한테 그냥 뭐 생역배로 잡아줘가지고 다 또 적중해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굳이 이게 뭐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경기였나라는 일단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전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역배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그때 직전에 그 유로파 리그 때 드렸던 데이터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브라가 그 다음에 뭐 프라이드가 있었고 브라가랑 그 다음에 미트윌란 여기 보면 제가 아예 생역배를 잡아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끔씩 보면은 좀 배당 잘못 지어진 경기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기는 해. 자, 그 다음은 세비야랑 그리고 바르셀로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즈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잘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제가 분석했을 때 뭐 어쨌든 그랬다. 자, 어쨌든 세비야랑 바르셀로나 경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S급 경기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다만 뭔가 쎄했어. 그러니까 이게 그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분석 BJ들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으로 형들아 뭐 성적을 다 내는 거면은 그걸 누가 못합니까? 다 뭐 형님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심도 깊게 공부하고 비싼 데이터 뭐 비싼 뭐 사이트 써가지고 이제 좋은 이제 뭐 데이터들 받아가지고 분석하면은 누구나 다 맞추지. 근데 이게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분석 BJ를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촉이 조금 제 촉상 뭔가 좀 모르게 좀 쎄했다 싶은 경기가 일단은 이 경기긴 합니다. 일단 뭐 하피냐랑 야말 오늘도 없는 거는 당연하고요. 당연하게도 주축 선수들 오늘 로테이션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레반도프스키를 오늘 뭐 쓴다라고는 하는데 뭐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어떤 일정들도 굉장히 좀 빡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바르셀로나가 세비야를 상대로 정말 너무 강했습니다. 최근에 거의 10년 동안 패배가 없어. 그 정도로 세비야만 만났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극강 모드. 세비야 상대로 19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골을 못 넣은 적이 거의 작년 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무득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계속 골이 나와주고 있기도 하죠. 그만큼 바르셀로나는 기본적인 득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왜 이 경기를 지금 쎄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세비야가 홈 경기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나름 게임을 못한 건 아니거든요. 또 세비야가 최근에 보면 득점력이 나름 괜찮아. 라리가 내에서도 꾸준하게 득점을 넣어주고 있고 특히나 홈 경기에서 멀티 득점 비율이 다른 타 팀들보다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셀로나도 홈보다 원정이 조금 더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바르셀로나 그러면 일반승 정도만 챙겨야 된다. 뭐 3대2나 2대1 보고 챙겨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기엔 사실 배당 대비 메리트가 그렇게 있어 보인 경기는 아니었어. 왜냐면 뭐 야말이나 하피냐라도 있으면 1.3배당 못 먹어도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애매했다. 바르셀로나 승은 봅니다만 햄무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고요. 오바 쪽으로 꺾어 먹어보셔도 좋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에스파뇰과 그리고 베티스 경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가 가신 분들은 여러분들 뭐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뭐 개인적인 뭐 입장이 좀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스파뇰과 베티스 경기입니다. 오늘 형들 라리가가 다 그래요.
저기 세비야 경기부터 에스파뇰 경기, 그 다음에 뒤에 있을 소시에다드 경기까지 상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경기인데, 지금 이 경기 에스파뇰이랑 레알 베티스 경기도요, 에스파뇰이 베티스를 상대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현재 지금 3연패를 달려주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베티스를 상대로 10경기를 치르는 동안 승리가 단 한 번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베티스라는 팀이 원정 경기에서 나타내는 문제점은 수비가 거의 안 된다라는 거, 원정 경기에서 꾸준하게 지금 실점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또 추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베티스의 원정 승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기도 해요. 그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상성상 굉장히 강했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꾸준하게 득점은, 그러니까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잖아. 베티스도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못해도 양득이나 무 이상은 캘만한 베티스가 경기라고 봤단 말이지. 저는 당연히 베티스가 정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베티스의 원정 경기력이 나빠서 그런지 베티스한테 역배를 지어줬습니다. 이러면 역시나 아까 프라이부르크 경기처럼 이게 역배까지 바라보기는 좀 어렵더라도 오히려 역배를 받았다면 프랜승이 꺾일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저는 이거는 1대1 아니면 베티스가 한 골 더 넣어서 2대1로 오바 띄우면서 역배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공통적으로는 베티스 프랜승 쪽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요거 언더오바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도 득점력이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오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베티스 역배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알 소시에다드 그리고 라요 바예카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그 메이저리그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거 축구 먼저 프립해드리고, 자, 소시에다드랑 라요 바예카노 경기입니다. 이 경기 또한 상성상 굉장히 또 우위를 점하는 팀이 한 팀이 있죠. 바로 레알 소시에다드인데, 홈팀 소시에다드가요, 라요 바예카노를 상대로 거의 상성이 어제 맨유보다 더 좋아요. 최근 이제 경기만 놓고 봤을 때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요. 13경기까지 늘렸을 때는 딱 한 번 패배를 했습니다. 특히나 홈 경기에서 아직까지 패배가 없어요. 그만큼 최근 패배가 없습니다. 그만큼 뭐 단단한 역시나 상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다만 문제는 이거죠. 레알 소시에다드가 이번 시즌 경기를 못해도 너무 못하고 있다. 최근 6경기 동안 딱 1승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점률이 너무 큽니다. 경기당 뭐 평균 실점이 뭐 1.6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운영 능력에 있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럽 대항전도 같이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리그에서 어쨌든 성적이 좀 빠지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뭐 전반적으로 그 양쪽 다 득점 라인들은 괜찮아요. 소시에다도 그렇고 라이어도 그렇고 꾸준하게 좀 득점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추가적으로 양쪽 다 실점률이 너무나 크고요. 마지막으로 소시에다드가 라이어 상대로 최근에 패배가 없다라는 것들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경기는 충분히 소시에다드 쪽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고, 심지어 여러분들 배당도 괜찮아. 배당도 이게 1.89 배당인가요? 최근에 제가 그 권장 드렸던 본머스, 어제 왓포드 경기들 다들 기억나시죠? 오늘 왓포드 어제 가지고 왔잖아.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느낌이랑 굉장히 결이 비슷한 경기였어. 최근에 보면 본머스도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가져와서 적중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어쨌든 좋은 경기였습니다. 좋은 경기였고, 소시에다드 승리 햄무 오바 2대1 보겠습니다. 이걸 2대1 보는 이유가 뭐죠? 2대1 보면서 오바까지 보는 이유가 양쪽 다 수비가 안 돼요. 라리가 팀 치고는 수비가 좋은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둘 다. 자, 그리고 오늘 라리가 마지막 경기네요. 벌써 셀타비고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게 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으로 이제 가리켰던 경기였는데, 좀 느낌이 이상했던 건 그거였어. 배당이 이렇게까지 높게 줄 일이었나? 라는 생각. 이게 1.6배당 떨어졌을 거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무래도 원정 경기를 좀 더 못하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이제 배당을 좀 높게 준 게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그 6경기를 치르는 동안 4승 1무 1패로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박살낸 것, 또 직전 경기 여러분들 우리 또 뭡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져가서 올킬 냈던 거 다들 또 기억나시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초강추 구간에서 여기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거, 심지어 이거 제가 고배당 2마헨 4배당짜리 형들한테 챙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렇게 게임을 해야 돼. 물론 시메오네 감독이 명장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견은 없습니다만, 시메오네가 너무나도 보수적으로 수비적으로 축구를 하게 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의 그 이제 영함,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 레벨 이런 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훌리오 알바레즈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기용을 하고 오래 쓰면은 충분히 그 이상 해주는 선수인데 자꾸 중간에 빨리 교체를 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득점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러니까 공격력을 막 억제시키고 있었던 시메오네였는데 어쨌든 시메오네가 직전 경기 때 이제 뭐 그 저걸로 경고로 인해서 못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 경기에서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득점력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쉽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긴 한데, 자 그러나 그러니까 얘들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형들아 최근에 원정이 4경기 동안 2무 2패거든요. 아직 승리가 없기는 해요. 자 그러나 역시나 축구는 상성의 스포츠다. 셀타비고를 상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 라리가 팀 상대 중에서 가장 좋은 이제 상대 상성을 갖고 있는 팀이 셀타비고입니다. 최근에 셀타비고와의 경기에서 13경기 동안 아직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패배가 없고요. 특히나 그렇게 원정이 안 좋다고 평가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요. 셀타비고 원정만 갔다 하면은 다득점을 기반으로 경기를 가지고 옵니다. 최근 셀타비고 원정 경기 화이팅입니다. 5연승입니다. 그만큼 희한하게 얘들이 셀타비고 원정에서만 성적을 좀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500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축구는 저는 상성의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맞춰왔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원정 성적이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오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받은 1.6배당은 충분히 매력적인 배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셀타비고의 이번 시즌 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역시나 득점력 때문이죠. 라리가 애들이 원래 형들아 근데 득점이 안 터지기는 해요. 지금 라리가가 유독 좀 이상하게 평년보다 득점이 많이 나오는 추세긴 한데 그 중에서도 셀타비고는 어쨌든 득점을 못 해주고 있기는 하다. 뭐 이 경기는 뭐 아틀레티코 쪽 보면서요. 다만 아틀레티코가 원정 경기다 보니까 마힌까지 그냥 좀 나도 쫄려. 어쨌든 훌리오 알바레즈가 너무 고점이기도 하고 진짜 경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리 보면서 햄모의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0 어거지로 승리 나가거나 뭐 2대0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기파민 형님 그리고 우리 땅뚜 형님도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바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제가 그 코멘트 여기 좀 열어드렸잖아요. 여기 한번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초강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올킬 아니면 연승이었어요. 오늘도 정말 자신있고 뭐 이제 프로토 형들 100%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100%라는 건 없는데 어제 오늘 제가 데이터 그 배팅 코멘트를 드린 부분들이나 또는 제 프리뷰를 한번 들어보시면 데이터를 받아보고 프리뷰를 들어보시면 이 친구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강승구급 조합만 2개니까요. 오늘 한번 또 권장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은 나폴리 그리고 제노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방금 이제 생방송에서 형들 후원하셨는데 데이터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은 못 받았다라고 꼭 바로 말씀해 주셔야 제가 바로 발송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1851님 별풍선 500개 적중 기원. 네 형님 맞습니다, 헌형님. 이게 형들 내일은 2경기밖에 없어가지고 내일 2경기는 그냥 공짜로 형들 알아서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까지 오늘 야간 신청하시면 야간에다가 화요일 주간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화요일부터는 또 경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나폴리랑 제노아 경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도 그야말로 축구는 또 뭐의 스포츠다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상성의 스포츠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형들한테 왜 그렇게까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알겠죠. 자, 홈팀 나폴리 또한 제노아를 상대로요 최근에 패배가 없어. 근데 어디서 패배가 없냐면 난 이걸 더 좋아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홈과 원정 가리지 않고 뭐 패배가 없었습니다라는 느낌보다도 정확히 특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나폴리 홈에서 제노아를 상대로 최근에 17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나폴리가 형들 이번 시즌에 좀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래서 형들도 나폴리를 가져가기 많이 좀 꺼려하는 팀이야. 어쨌든 오늘도 배당을 1.3배당밖에 안 받았고 짜게 받았기 때문에 좀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상성이 너무나 좋고 최근에 또 경기력도 최근에 나폴리는 홈 경기에서 워낙 좋아. 맨유가 형들아 원정 경기력이 쓰레기라 그렇지 홈 경기력이 이번 시즌 진짜 좋았거든요. 평균적으로 멀티득점 했으니까 나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홈 경기 3연승과 함께 홈 경기에서 꾸준하게 멀티득점을 내보낼 수가 있는 그 팀이 바로 나폴리라는 것이고 반대로 형들아 제노아는 세리에 팀답지 않게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제노아의 원정 성적은 14경기 동안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저는 어제 물론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 제가 마힌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폴리도요 마힌까지는 봐야 됩니다. 자 그러나 나폴리는 지금 선수들의 어떤 이제 뭐랄까 부상자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뭐 주전 골키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비수 그리고 뭐 루카쿠도 지금 못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인터밀란처럼 인터밀란 애초에 세리에에서도 형들 화력팀이잖아. 근데 나폴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최대 득점이 뭐 한 2득점, 많게는 뭐 3득점, 정말 많이 봐야 3득점이기 때문에 마힌까지 하려면 제노아가 한 골도 못 넣어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스코어까지 한번 2대 0으로 예측해 볼게요. 나폴리 승과 마힌 승 언더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에 맞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다음은 유벤투스와 그리고 AC 밀란 오늘의 마지막 해외 축구 경기 프리뷰해드리고 바로 또 메이저리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저기 형님 바로 데이터 보내드리고요. 오늘 형들아 근데 이거 인터밀란 프랜승 형들 많이 보더라? 맞지? 인터밀란 오늘 프랜승 다들 많이 보죠? 이 형들 일단 인터밀란이 역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 유벤투스가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부터 전술이 바뀌었어. 우리가 알고 XX형님 있던 별풍선 200개 예전에 그 적중 완벽한 기원. 수비 형태의 팀이 더 이상 아닙니다. 유벤투스가 이제 이번 시즌부터 공격 형태로 게임을 풀어나가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득점도 많이 나오는데 반대로 좀 실점률도 많이 커지고 있는 유벤투스이기도 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유벤투스의 색깔을 잃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다들 역배를 받은 AC 밀란 프랜승 쪽으로 많이들 접근하는 지금 모양새이긴 하나 자 그러나 자 요거 우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축구는 어쨌든 상성의 스포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AC 밀란이 유벤투스 원정에서 정말 약해요. 얘들이 최근에 유벤투스 원정 경기 14경기에서 단 2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충격적이게도요. AC 밀란이 유벤투스 원정 경기에서 현재 최근에 무득점 경기를 벌써 4번째 하고 있어. 그러니까 득점이 없어. 유벤투스 원정만 갔다 하면은 무득점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 물론 유벤투스가 뭐 지난 시즌까지는 그래도 수비 형태의 팀이니까 그랬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게 단순하게 한두 경기가 아니라 러니아님 4경기 별풍선 연속적이고 200개 적중 추가적으로 기원. 역대 통산으로 놓고 봐도 유벤투스 원정에서 굉장히 약했던 AC 밀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예전 같았으면 오히려 형들아 이거는 유벤투스를 보기가 어려웠을 거야. 왜? 어차피 유벤투스가 수비팀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비기겠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시즌 어떤 팀이 됐다? 공격 형태의 팀이 되어버렸고 최근에 홈 경기 평균 득점이 멀티 득점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유벤투스가 오늘 저는 2골 박을 수 있을 거라고 놓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AC 밀란 또한 유벤투스 원정 경기에서 워낙에 또 득점력에 대한 부진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뭐 정말 양쪽 다 팽팽하게 다득점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못 들 것 같아요. 2대2나 뭐 3대3 이런 느낌도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또 밀란이 뭐 유벤투스 상대로만 약해서 그렇지 최근에 경기력도 준수하고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꾸준하게 또 득점도 나오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뭡니까 2.5 오바 쪽으로 이거는 저는 어떤 팀이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넣어도 저는 3골은 넣을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AC 밀란 프랜승 쪽보다는 형들아 오바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유벤투스 햄무버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득점 경기 가끔 무승부 잘 나오는 구간이 있어. 저는 이거 무승부 볼게요. 2대2나 3대3도 가능하다고 봐. 또는 진짜 뭐 양쪽 다 뭐 수비적으로 가서 밀란 같은 경우에도 유벤투스 원정에서 약한 걸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싸리 그냥 수비 형태로 딱 그냥 라인 묶어버리면은 0대0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승부도 좋은 경기. 이게 요것도 형들아 그거 쓰기 좋아요. 고배당 쓰기 좋았던 경기이기도 했어. 굉장히 활용도가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이저리그 딱 2경기 빠르게 프리뷰해드리고 오늘 프리뷰 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메이저리그가 여러분들 재밌어요. 물론 어제 제가 메이저리그를 많이 맞추지 못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제가 어제 그 다저스 역배를 형들한테 그 주력 몰빵으로 드렸고 물론 시애틀이 4구를 좀 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저스에 대한 역배 일단 좋긴 했습니다. 자, 그러나 나머지 경기를 조금 어려운 그런 흐름으로 흘러갔는데 확실히 형들아 미러키나 토론토나 빠따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을 극복을 하려면 분명한 양 팀의 빠따가 함께 터져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이게 홈팀이랑 원정팀 바뀌었다. 이건 토론토가 홈입니다. 양키스가 최근에 진짜 이 빠따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물론 오늘은 어쨌든 이제 마운드가 붕괴가 되면서 애초에 초장부터 경기를 넘기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빠따의 팀이 1득점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치명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놀라운 경들 그거 아십니까? 이번 시즌 그 지금 현 시점에서 포스트 시즌 진출한 팀들 전체 팀들 있잖아요. 전체 팀들 중에서
홈 경기 마힌 비율이 가장 높은 게 토론토래요. 몰랐는데 아무튼 어쨌든 그런 홈 경기에서 강점을 명확하게 띄고 있는 게 바로 토론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아 토론토가 일단 좀 웃겨요. 오늘 그 예세비지라는 선수를 올리게 되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제구 위주로 피칭을 한 선수이기도 하고 조금의 오프너 형식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선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제 지난달에 데뷔한 선수고요. 이 선수가 뭐가 좋냐면 브레이킹볼, 스플리터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스플리터 구종 가치가 아직까지 뭐 3경기긴 합니다만 무려 8.8점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브레이킹볼에 약한 또 양키스의 타선이기 때문에 뭐 표적 등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유독 여러분들 프리드전에서 그러니까 양키스 선발 투수가 최고 1선발 프리드가 올라온데도 불구하고 예세비지를 올린 이유는 뭐냐면 토론토 입장에서는 굳이 오늘 경기에서 무리하지 않겠다. 왜? 빠따가 너무 좋으니까. 양키스 빠따가 지금 너무 식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마운드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표적 등판 개념에다가 빠따 값을 믿고 게임을 끌고 가는 현재 토론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양키 선발 투수가 맥스 프리드인데 이 맥스 프리드가 토론토 상대로 이번 시즌 굉장히 약했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7이닝간 3실점, 5이닝간 6실점, 6이닝 4실점 다 약했어.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토론토가 오늘 빠따 가지고 게임을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키스가요 처음 만나는 투수들한테 보니까 굉장히 강했더라고. 홈런 비율이나 장타 비율도 오히려 우리가 처음 만나는 투수들은 좀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루키 투수들이나 또는 처음 만나는 투수를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장타값을 이번 시즌 보여줬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에서 그래 추가적으로 형들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프리드 원정 경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힌 비율 가장 높다. 그러니까 프리드는 양키스 선발 투수를 통틀어서 원정 경기 선발 등판했을 때 타격 지원을 제일 많이 받는 투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토론토 홈에서 마인 비율이 좋고 양키스는 프리드가 선발 등판했을 때 마인 비율이 높은 투수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저는 굳이 언더를 갈 만한 경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오바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이게 이제 한 경기를 내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양키스가 충분히 1대1 타이는 만들고 홈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키스 승리랑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마인까지는 일단은 거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디트로이트랑 시애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홈이랑 원정 바뀌었네. 이거 누가 했냐? 시애틀 홈이고 디트로이트가 오늘 원정 경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충격적인 시애틀의 패배였습니다. 뭐 시애틀은 근데 이번 시즌에서도 항상 그래왔지만 우리한테 늘 보여줬지만 이 빠따가 너무 문제야. 이제 시애틀, 미러키,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시카고 컵스 요 세 팀이 이번 시즌 가장 대표적인 홈에서 빠따가 약하고 원정이 빠따가 좋은 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애틀 오늘 경기에서 사실 중심 타선이 다 말아먹었던 경기였죠. 결론적으로 이제 뭐 병살들도 있었고 득점권에서 득점 못 냈고 추가적으로 단 2득점만 경기에 또 보탬이 됐는데 시애틀의 강점은 마운드예요. 뭐가 됐던 간에 1번부터 5선발까지가 너무 단단한 그런 마운드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오늘 일단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건 왜 루이스 카스티오가 올라올까? 물론 루이스 카스티오도 이번 시즌에 11승 8패로 좋긴 했고 또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좋았어요. 또 경험치도 있기도 하고. 근데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이번 시즌 그렇게 강했던 건 아니었어. 역대 통산으로 놓고 봐도요. 이 선수가 디트로이트 상대 평균 방어율이 3.8점대입니다. 그러니까 낮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왜 길버트가 아니라 카스티오가 올라와야 됐을까? 심지어 오늘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는 타렉 스코발이죠. 직전 경기 와일드카드 시리즈전에서 8이닝간 1실점. 정말 뭐 대단한 수준의 또 피칭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타렉 스코발도 또 재밌는 게 시애틀을 상대로 약해요. 5이닝간 3실점, 5이닝간 4실점. 그런 부분들. 뭐 결론적으로 빠따 대 빠따로 붙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하게 더 디트로이트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트가 질만한 게임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게 디트로이트가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2점 차 이상으로 과연 이길 만한 게임인가? 뭐 어쨌든 이거는 시애틀이 오히려 역배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또 이게 배당도 괜찮더라고요. 프랜승 배당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프랜승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애틀 프랜에다가 언더,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일반승 이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메이저리그와 해외 축구 총 9경기를 깔끔하게 분석을 해드렸고 오늘 제가 해외 축구를 분석을 하면서 아무래도 너무 이제 좋아 보였던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소 분석이 평소보다는 조금 붕 뜨는 느낌이 이제 있을 수 있었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좋은 성과, 좋은 조합으로 또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렇게 조합 받아보시면서 함께 하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편하게 그쪽으로 또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숲TV 여러분들 오늘 중으로 또 패키지 전체 마감되니까 패키지 하실 분들은 금일 중으로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곧 이제 NBA 여러분들아 또 개막하는 만큼 최고 수준의 역시나 4년 연속이죠. 제가 이미 뭐 3년 동안 형들한테 보여드린 게 있기 때문에 4년 연속 최고 수준의 분석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숲TV 여러분들도 추천 빨리 눌러주시고 전체 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